합의参谋총장은 이날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인질을 돌려보내기 전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틀째 교전 중단을 이어간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는 영구 휴전과 인질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영국 런던 중심가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만 명이 가자 지구의 영구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지 시간 26일 열리는 친이스라엘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해 유대인 공동체와 연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여성폭력 국제 추방의 날을 맞아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중일은 오늘 오후 4년 3개월여 만에 박진 장관 주재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한일 한중 외교장관 양자회담도 열립니다. 신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가 소속팀 노리스시티 복귀 후 리그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황의조는 오늘 시즌 챔피언십 17라운드 홈 경기인 퀸스파크 레인저스전에 선발 출전해 전반 21분에 선제 결승골을 넣어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황의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어룡역에서 출발한 의정부 경전철 열차가 1시간가량 멈춰서 해당 열차를 포함해 열차 5대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해당 열차 승객들은 열차 운행이 재개된 뒤 다음 역에서 하차해 다른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의정부시청 측은 관제실과 열차 간 신호 이상으로 열차가 멈췄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일어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사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장비의 물리적인 손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TF는 어제 브리핑을 열고 지연이 발생한 기능들이 모두 광주센터와 연관된 것을 확인하고 광주와 대전센터를 연결하는 라우터를 분석한 결과 연결 단자의 물리적 손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된 현지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인사청탁 혐의로 입건한 경찰관은 5명으로 모두 전남경찰청 소속의 경정과 경관급 현직 간부들입니다. 이들은 2021년 승진심사 당시 브로커 성모 씨에게 각각 금품을 주고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없어? 엘렉트론? 미국에서 멕시코산 캔털루프 멜론을 먹고 2명이 사망하는 등 식중독 환자가 속출해 미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시중에 유통된 캔털루프 멜론 일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멜론을 먹고 사망한 사례가 미네소타주에서 2명이 보고됐고 발병 증세를 보인 환자는 32개 주에서 총 99명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더 전국이 5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아 추위는 낮에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KBS 뉴스워크. 안녕하세요. KBS 뉴스월드 아나운서 김민수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에서는 제14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외교부의 박진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일본의 가미가와 요코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의 만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 과거사 갈등의 영향으로 약 4년 동안 중단됐다가 올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나면 삼국 정상들이 만나는 정상회의 준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부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주간 국제사회에서 전해진 다양한 소식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코너죠. 주간 키워드. 이 시간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 키워드 보기 전에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적 하마스 간의 인질석방 소식부터 전해가겠습니다. 교전이 중단돼 이틀째인 25일 예정됐던 인질과 수감자 막교환이 수시간 좀 지연됐다 다시 이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휴전 이틀 차인 25일에 13명의 인질 그리고 7명의 외국 국적자를 적십자에 하마스가 인계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차 인질 석방에서 이스라엘 인질 13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맞교환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을 교환하기로 한 그런 비율에 따른 숫자가 되겠습니다. 하마스가 석방한 이스라엘 인질 13명 중에 8명이 어린이고요. 5명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석방할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어린이가 33명, 여성이 6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 합의랑 좀 별도로 외국인 인질 7명이 추가로 석방이 된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앞서서 임시 휴전 첫날인 24일에는 인질 13명, 외국인 11명이 풀려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간 지연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하마스가 25일 오후 4시에 인질을 석방할 예정이었거든요. 파라오. 근데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면서 하마스가 석방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질 석방 조건으로 합의에 포함된 것이 원조 트럭을 반입하는 그런 합의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온 트럭의 수가 합의한 것보다 절반보다 적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석방을 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그럼 파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카타르랑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설득을 위해 나섰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카타르 국왕과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적 노력 끝에 지금 카타르 측에서 합의가 이행되는데 있었던 장애물을 극복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5일 밤 11시쯤에 인질들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앞서서 각각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고 인질 5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나흘간 일시 휴전에 들어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 휴전이 종료되는 즉시 다시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겠다라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 이어지는 세계 2차 시간 오해리 기자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간 키워드 알아보죠. 첫 번째, 이제 제대로 된 잠을 청할 수 있다. 가자지구 주민들 얘긴데요. 교전이 나흘 동안 중단이 됐잖아요. 이 주민들이 그동안 단 하루라도 굉음 없이 잠을 자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전 소식이 들려오니까 우리가 영혼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잠을 자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집에 제발 물이 좀 공급이 되고 비어있는 상점에 물건이 가득 차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을 피해서 남부에 대피하고 있던 주민들이 공습이 좀 멈추니까 집에 좀 사정이 어떤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대피소를 떠나기 시작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에도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는 걸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습을 가했기 때문에 북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휴전 기간이 또 전쟁 중에 가족과 친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좀 애도하는 시간 또 절망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신을 좀 수습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또다시 숨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무너진 집에 대한 영상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저 집에 살던 사람들은 살았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주민들을 추모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측도 인질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인질 가족당 또는 어린이 인질 1명당 전담하는 군인 1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 한쪽 아니면 둘 다 잃은 어린이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알더라도 모르는 척하라 이런 행동 요령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 소환되는 인질들이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24일에 이스라엘인 인질이 석방된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하마스가 우리에게 식량도 주고 의사의 진료도 받게 해줬다 이러면서 하마스의 우호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병원의 대변인이 최근 사임했다라고 알자지라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인질들이 앞으로 언론에 제한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부 선전에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좀비같이 밀려온다. 우크라이나 쪽 얘긴데요. 네. 지금 가자 쪽 상황에 밀려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소식을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의 교전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의 인해 전술에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동부의 아우디유카라는 곳에서 지금 러시아 보병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매일 러시아군을 쓰러뜨리는데 갈수록 더 많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약이 부족해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 보병들이 대부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리를 지어 다녀서 목표물로 삼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좀비처럼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공격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정말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탄약이 없는데 러시아 쪽에는 충분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곳이 러시아가 그동안 통제하고 있던 도네츠크 지역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최근에 이 지역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한 수만 명 파견을 했는데 이 러시아가 여기를 다시 점령을 하게 되면 이제 전쟁의 주도권이 러시아 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선전전을 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름부터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개시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을 찾아오겠다, 적어도 20%는 찾아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러시아군이 강력하게 맞서면서 지금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소모전을 벌일 기회가 우리에겐 없다, 군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초를 꽂을 자리가 없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을 자리가 없었는데요. 20일에 8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초로 잔뜩 뒤덮인 생일 케이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를 했어요. 수십 개 초가 빈틈없이 케이크 표면을 좀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꺼번에 불을 붙이니까 아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밑에 이제 글을 달았는데 146번째 생일을 맞고 보니까 케이크에 초 꽂을 자리가 없네요, 뭐 이렇게 농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를 만든 모든 노동자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노조가 제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잘 챙겨줬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초를 만들게 했다, 뭐 이런 농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담과 사진을 올린 건 고령 논란을 이런 농담으로 좀 받아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령이라는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유권자들은 지나치게 고령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CNN이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신체와 정신 건강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적절한가라고 물어봤더니 25%만 그렇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3%가 그렇다, 그래서 지금 2배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농담을 통해서 고령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를 좀 완화해 보려고 했는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7년조를 사면하면서 또 유명한 팝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을 브리트니 스피어스로 또 잘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나이 문제가 더 불거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네, 미국인 10명 중에 4명 정도는요, 지난달에 선출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누군지 여전히 모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네. 근데 존슨